손흥민 선수의 메이저리그 사커 시즌이 끝나고 나서 솔직히 축구 보는 재미가 좀 덜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어제 새벽에 토트넘 경기를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는 공격진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서 MLS 경기가 더 재밌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빈자리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아쉬운 마음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LAFC가 글로브 사커 어워즈에서 최고의 클럽 브랜딩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 수상은 단순히 마케팅을 잘했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 축구 산업의 새로운 공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키워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 명의 선수, 즉 하나의 슈퍼 IP가 어떻게 클럽의 운명과 가치를 통째로 바꾸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LAFC의 수상 소식을 전하는 걸 넘어서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한 클럽을 넘어 하나의 리그, 더 나아가서 축구 산업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최고의 클럽 브랜딩이라고 하면 그게 뭐지? 그냥 SNS 관리를 잘했다는 건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거대하고 흥미로운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글로브 사커 어워즈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위상을 가진 시상식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 2025년 10월 28일 두바이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발롱도르나 FIFA 올해의 선수상은 익숙하실 테지만 글로브 사커 어워즈는 유럽 중심의 전통적인 시상식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2010년에 시작해서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두바이 스포츠위원회가 주관하면서 막대한 중동 자본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급부상했습니다. 축구 산업의 비즈니스,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 측면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는 이른바 신흥 강자 같은 시상식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명예의 전당 같은 느낌보다는 지금 현재 축구 산업에서 돈과 관심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같은 시상식인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수상자 명단을 보니 더욱 이해가 됩니다. 올해의 선수상은 우스만 덴벨레, 중동 최고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올해의 클럽은 PSG. 온통 유럽과 중동의 빅 클럽들 뿐입니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잔치 같은 분위기인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들만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바로 미국의 LAFC가 끼어들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죠. 다른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LAFC의 이름이 얼마나 이질적이면서도 파격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이 받았다면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상을 MLS의 신생 구단이 낚아챈 셈이니까요. 유럽의 쟁쟁한 클럽들 사이에서 LAFC가 상을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최고의 클럽 브랜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길래 이런 파격적인 결과가 나온 걸까요? 유니폼이 예쁘다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물론 아니죠. 자료에 나온 평가 기준을 보면 이 상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클럽의 글로벌 인지도를 얼마나 확장시켰는가. 둘째, 생산하는 콘텐츠의 파급력과 새로운 팬 유입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셋째, 국제적인 클럽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구를 넘어서는 문화적 영향력을 가졌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봅니다. 기준을 들어보니 이건 거의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수준입니다. 축구 클럽에 이런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인 접근법이죠. 단순히 경기 성적이나 우승 횟수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수상팀들도 대부분 수십 년간 글로벌 팬덤을 쌓아온 유럽의 거대 클럽들이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클럽들이었죠. 그런데 LAFC는 어떻습니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 경험은커녕 MLS에 참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기 전까지는 유럽 축구 팬들에게 거의 무명에 가까웠고 저만 해도 카를로스 벨라 선수가 뛰었던 팀,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팀이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들이 받았던 상을 받았다는 건 결국 지난 1년 동안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시상식 주최 측이 공인해 준 셈입니다. 이 상은 LAFC의 과거 성과나 역사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폭발적인 영향력의 변화 그 자체를 인정한 것이죠.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브랜드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가? 그 과정과 결과를 높이 평가한 겁니다. 자, 그럼 그 폭발적인 영향력의 진원지를 찾아가 보죠. 자료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모든 화살표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특히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팬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유튜브 구독자 수부터 보죠. 손흥민 선수 영입 전 약 6만 5천 명 수준이었던 LAFC 공식 유튜브 채널이 영입 후에 무려 23만 명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4배라는 숫자도 놀랍지만 저는 그 내용의 질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만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조회수를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손흥민 선수의 훈련 모습, 인터뷰, 경기, 하이라이트류 영상은 올렸다 하면 기본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지 않는 다른 팀 영상들은 수만, 많아야 10만 뷰 정도에 그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영입 후에 142만 명까지 급증했고요. 이건 팬들의 관심이 그냥 LAFC라는 팀이 아니라 손흥민이 뛰는 LAFC에 집중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흥민 효과라고 하면 보통 유니폼 판매량이나 경기 시청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본질은 클럽의 가치평가 구조 자체가 바뀐 데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을 통해 LAFC가 생산하는 모든 콘텐츠와 상품의 가치가 동반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LA 지역 팬들이나 일부 MLS 팬들만 소비하던 LAFC의 평범한 훈련 영상, 훈련 스케치, 팬 인터뷰, 유니폼, 각종 굿즈들이 이제는 손흥민이 속한 클럽의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LAFC의 평범한 훈련 영상조차도 예전에는 로컬 팬용 콘텐츠였다면 이제는 손흥민이 뛰는 팀의 훈련 영상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그 자체로 글로벌 상품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치의 근원 자체가 바뀐 겁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입은 유니폼은 단순한 운동복이 아니라 글로벌 패션 아이템이 되고 그의 훈련 영상은 전 세계 축구 유망주들의 교본이 됩니다. 클럽의 모든 활동에 글로벌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이라는 슈퍼 IP가 가진 힘이죠. 사실 MLS에 세계적인 스타가 온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데이비드 베컴도 있었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도 있었죠. 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 효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과거 베컴이나 이브라히모비치 같은 스타들이 MLS에 왔을 때도 엄청난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리그의 인지도를 끌어올린 공로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유럽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일종의 명예로운 은퇴 수순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유럽의 슈퍼스타들이 마지막을 보내러 오는 리그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경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출신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전성기의 월드클래스 선수가 이적한 첫 번째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팔로워 증가율이나 콘텐츠 파급력은 과거 사례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쉬어가는 선수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러 온 선수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브랜드 가치가 폭증한 거죠. 자료에서 트리거, 즉 기폭제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알겠습니다. 단순히 선수를 한 명 영입한 게 아니라 MLS와 LAFC의 브랜드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출장을 갔을 때만 해도 현지인들에게 사커는 아이들이나 하는 스포츠 혹은 여성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미식 축구나 농구, 야구에 비하면 변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LAFC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영입 이후로는 더 그렇습니다. 단순한 팬덤을 넘어 도시의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화가 바로 글로브 사커 어워즈가 평가한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LAFC의 이번 수상은 단순히 한 클럽의 성공 사례를 넘어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클럽 전체의 브랜드를 나아가 리그 전체의 이미지를 글로벌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축구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클럽의 브랜드 가치가 오로지 성적과 역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우승 트로피와 전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명의 슈퍼 IP가 그 수십 년의 역사를 단숨에 뛰어넘는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듣고 보니 자료의 마지막 구절이 떠오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프리미어 리그가 점점 매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아쉽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 역시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프리미어 리그를 떠나 MLS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단순한 선수 이상의 가치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모습을 보니 아쉬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분석은 청취자 여러분께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LAFC의 사례는 한 명의 선수가 구단의 스포츠 성적을 넘어서 글로벌 브랜드 가치 그 자체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를 볼 때 새로운 관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축구나 다른 스포츠를 보실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손흥민처럼 한 리그나 클럽의 운명 자체를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진 선수는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그 선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닌 브랜드 혁명으로 만들어낼 다음 클럽은 어디가 될지 말입니다. 어쩌면 그 변화의 주인공이 우리가 응원하는 다른 한국 선수나 팀이 될 수도 있겠죠.